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점수 신유정입니다. 어제는 정말 우리 시장 오랜만에 힘차게 출발을 했었죠.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장중에는 2차 전지주 힘을 내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물가지수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상승폭을 줄여내기도 했는데요. 이 어제 시장에서도 우리 예정되어 있는 물가지수가 좀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 심리 역시나 관망세가 커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지금 임금 감소가 금리 인하 역시나 기대감이 좀 멀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러한 관망세, 오늘 어떠한 시장으로 시작되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의 기미가 보이나 했는데요. 그 하락폭이 점차 키워갔습니다. 코스피 점차 그 하락폭을 키워내면서 0.56% 하락하고 있고요. 2,499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지금 외국인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큰 양의 매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 홀로 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150억 원, 5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금 낙폭이 더 커진 상황이네요. 1.34% 하락하면서 83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 시각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21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 안에서 오늘 저희는 에너지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가스 관련주들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서도 저희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어제 상승해주나 싶었던 기대가 또 금세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죠. 최근 방송을 여러분들이 제 거를 열심히 지금 쫓아오면서 봤던 사람들은 제가 시장이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4월 21일 날 금요일 날에서는 시장이 이상하다, 조정받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5일선 이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최초로 한 건 4월 21일 날이고 그 다음 주에서는 이제 4월 23, 24, 25, 26 계속 현금화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노동절 휴장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날도 지나고 하면서 그때 전략이 뭐냐면 단타 대회.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오늘 코스피 좀 밀리죠, 그렇죠? 밀리고 있고 코스닥,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61선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받을지 말지 지금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깨지면 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안 깨지면 버티는 건데 뭐 혼자 오늘 바로 박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이 빠진다 안 빠진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박스권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얘기를 했고 어제 특히 저녁 방송에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면서 가능성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초폭등, 쉬지 않고 1,500, 15,000, 13,500, 14,000 이쪽으로 시장이 초폭등하는 경우를 1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뭐 이건 올라가는 거지 마는 거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걸 2번. 아니면 큰 폭락은 없는데 천천히 빠지면서 떨어지는 걸 3번.
가정을 했을 때에서 1번의 경우가 지금 제일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의 경우가. 그러니까 1번의 경우가 왜 희박하냐면 최근에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4월 중순에 이미 갔었을 거예요, 미국 시장은. 왜냐면 여기서 이미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IT주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줬으면은 전에 얘기도. 그래서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2,600을 갈지, 2,700을 갈지, 3,000을 갈지, 4,000을 갈지, 5,000을 갈지 모른다. 미국 시장이 넘어가기만 하면 우리나라 시장 뭐 코스피 5,000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돌파만 하면 강세를 보여주면 전제 조건이 달렸죠. 근데 계속 기다렸는데 안 가요. 그 4월 21일서부터 해서 어라 이거 안 가네. 자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입니다. 현금화하세요. 들었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종 전문가는 무조건 지수 5천 간다 그랬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걸러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없고 현금화를 다 해놓은 사람들은 올라가기엔 언제 올라간다 그래서 이종 전문가는 분명히 현금화라 그랬는데 마찬가지 그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저는 분명히 시장이 4월 중순으로 해서 4월 21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미국 시장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안 올라가는 것 같으니 뭐로 바꿔라? 단타로.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면서 다 움직이는 흐름에서 이제 순환매 흐름은 끊어졌고 테마주, 개별주 장세로 바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게 지금 IT주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오늘도 보면 IT 섹터들이 제일 약한데 이 이유가 일단 내일 저녁에 CPI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물가 지수는 낮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감소가 되려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소폭 오를 겁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소폭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는 그럼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물가는 이제 계속 잡히지 않고 이게 다시 올라갈라나 이런 불안감에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겠죠. 긴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긴축. 근데 인플레이션과 긴축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도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파월 의장이 최근에 금리 인상 계속 유지하겠다. 거기에 힘을 실게 되는 거고 이 꼴은 IT 섹터는 안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로 기결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안 하잖아요. 나스닥이 돌파를 안 하잖아요. 돌파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CPI 지수가 내일 발표인데 일단은 소폭 오를 거라는 예상치가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예요, 예상치. 실제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이게 사실은 더 부담이 되는 얘기인데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서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일 거다. 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제 오늘 내일에서 미국 시장이 여기 돌파를 안 하고 이렇게 살살살 밀리겠죠. 물론 뭐 아랑곳않고 살살살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이게 살살살살 밀리면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어차피 상승장이고 어차피 정배열에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는 간단 말이에요. 그건 테마주 장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흑해 곡물 협정 그것 때문에 18일 날에 있을 그게 이제 안 될 거라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협상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뭐 곡물 관련주들 얘네들이 또 다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사료주였고 물론 지금 흔들리지만 오히려 흔들리면 살 수 있는 조정받으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매매죠.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삼화전기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계속 모양 잡고 있다가 이것도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나오거나 대만을 두고 또 미국하고 또 힘겨루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거기서 또 꼼살이 껴갖고 왔다 갔다 하다 우리는 미국 편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너네들 맞아라 그러고 때리면 우리나라 또 히토리 관련주 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일단 셀티오르 형제들 얘네들 강하게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스 움직이고 뭐 셀티오르 삼형제들은 뭐 지수 왜곡시키려고 움직이는 것 같고 쟤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은 지금 보면은 거의 IT 섹터들 대형주들 지금 다 빠지거든요. 근데 셀티오르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저게 상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코스피를 보면은
원래 더 빠져야 돼요, 이거. 근데 지금 셀티론 때문에 덜 빠지는 겁니다. 원래 한 1% 정도는 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셀티론 때문에 이거밖에 안 빠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이 정도는 더 빠져야 돼, 지금. 셀티론 때문에 지수 왜곡입니다. 아마 개인들, IT 섹터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 장세로 바뀌었고 내일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급반등하거나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일단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경우를 봤을 때서는 찌글찌글찌글하게 움직이든가 올라가면 억지로 올라가는 거죠. 찌글찌글하게 올라가든가 가장 쉬운 거는 조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미 4월 26일인가 27일인가에 녹화를 떴어요. 강의를. 그렇게 해서 5월 5일 날에 방송이 나갔죠. 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61선이 깨질 때 전제 조건으로 해갖고 시장이 빠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녹화 방송이 들어가 있어요. 5월 5일 날 녹화 방송이 나갔고 그 녹화한 거는 4월 26일인가 27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61선을 깨고 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금화가 이미 지난주에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단타 종목들을 매매를 막 해야 돼요. 막 매매를 하면 종목이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빠지면 뭐를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전에서는 뭐 저런 이제 뭐 히토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뭐 저런 테마주들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을 거고 많이 쿵 하고 다 빠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널린 게 종목인데 그래서 그 지수가 어디냐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아직 안 깨졌어요. 미리 겁먹지는 마세요.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저도 예상만 한 거예요. 만약 미국 시장이 깨지면 저점이 깨지면 우리나라에서 62선이 깨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해가지고 거기에 지수 라인을 얘기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2350인지 2300인지 2200인지 2000인지 1800인지 1500인지는 저도 모르니까 한번 녹화 방송 돌려보시고 어느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움직일 텐데 그때에서 싸게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얘가 계속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내일 CPI 지수가 발표가 되더라도 막 충격적으로 막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계속 돼요. 그래서 매매 쪽으로 그래도 좀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 흑해 곡물 협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료 관련주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원자재라든지 가스 가격 계속 올라가면 그쪽 애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히토류들도 다 원자재 가격 맞춰가지고 걔네들도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애들이 이슈가 되면 움직이기 편한 그리고 차트도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가스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여서 가스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내일 뭐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또 오늘 저녁 방송에도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또 보러 하시는 분들 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어찌 보면 다소 주춤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지금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금 우리 시장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이 더 강력할지,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주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어떤 종목이 더 잘 흘러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은 바로 대성산업입니다. 이제 매수가 어떤 지점에 좀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이 가스 관련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대성산업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아침에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시세가 한번 나오고 떨어질 때에서는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S&T 에너지가 아니고 GSE가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상한가를 또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강세가 이어지는데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내려왔다라는 점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싸게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되고 어떤 뭐 에너지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 이쪽 애들이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는 아마 테마주들이 뭐 이틀, 뭐 3일 내에서 자꾸 깡충깡충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가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이제 오랜만에 움직이는 에너지 관련 쪽인데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사료 관련주가 움직이고 오늘은 가스 관련주가 움직이고 사료 관련주 아침에 튀었다가 지금 다시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세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돌파가 안 되겠죠. 지금 분위기 느낌이 미국 시장 돌파할 느낌이 아니고 내일 CPI 지수 발표 나온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IT 섹터들은 비실비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IT 섹터들이 비실비실하거나 이렇게 안 움직이게 되면 그럼 테마주 장세가 되면 이렇게 이제 가스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이런 개별 테마주들 이런 애들이 이제 또 득실득실거리면서 또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대성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장 초반부터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또 도시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이렇게 특정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대성산업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확인했던 표적 종목, 저희가 지난주에는 세노텍을 자주 확인해 봤는데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2,210원의 매수가에서는 9.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2,210원에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서 0.2%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730.4%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대주산업 만나봤는데요. 2,400원의 매수가에는 아쉽게 미도날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해당 종목 어제 좀 다들 관심 있게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대주산업 어떻게 담아보셔야 할까요? 자, 대주산업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가격이 안 들어왔죠, 2,400원에.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어제도 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면은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고. 뭐 기다리면 내려오게 생겼죠, 지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왜 매매가 어렵다라고 지금 느낄 수밖에 없냐면 작년처럼 종목이 계속 그냥 다이렉트로 30%, 50% 꽂히지는 않는데 밑으로 급락은 안 하는데 움직일 때 쫓아가면 원래는 이렇게 움직일 때 쫓아가도 종목이 연속성이 뭐 일주일에서 뭐 2주, 뭐 길게는 뭐 한 달 내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냥 고점에서 그냥 대충 쫓아 들어가도 한 달 내내 올라가니까 한 보름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도 앞으로 15일 동안 더 올라가니까 수익이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든 뭐 어느 때가 됐든. 근데 요즘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2, 3일 되면 도로 내려가요. 또 올라갔다가 2, 3일 되면 또 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그냥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딱 차트를 봤을 때 분차트든 일봉 상태든 저항 라인에서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IT주들이 약하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쭉 봤거든요. IT 섹터도 얼마나 빠지나? 근데 상당히 많이 빠지네. 오늘 5%, 7%, 8% 빠진 애들 꽤 많이 보입니다. 5% 정도 빠진 애들 많이 보이고 테스 4.6% 빠지고 원이가입해서 7.5% 빠지고 아마 IT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체감 무지하게 나쁠 것 같은데 에코플라스틱은 9%나 빠지네. 그리고 자화전자도 4.4% 빠지고 두산테스나 5% 빠지고 하여튼 오늘 IT 섹터들 오늘 추풍낙엽이네. 그러니까 5%, 6% 빠진 애들 많이 보이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 긴축, 그다음에 경기 침체,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로 기술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려고 미국 시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먼저 선방향돼서 먼저 빠지는 건데 이거 싸다고 IT 섹터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IT 섹터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어차피 시장에서는 갈 놈들은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IT를 지금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이 뭐 피해주로 본다라 그러면 나머지들은 수혜주를 찾으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관료주.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사료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사료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뭐 과거에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거래도 실려 있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IT 섹터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일단 2,400원 얘기했지만 더 싸게 내려오면 더 좋죠 뭐. 2,300원이 됐든 뭐 그때 맞춰가지고 조정 반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째려보고 있다가 아침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뭐 GSE처럼 뭐 대성에너지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의미 가스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스주를 공략하듯이 아침에 강하게 이렇게 눌렸다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또 사료주 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침에서 공략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매매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시장 지금 빠지는 종목 개수가 1,242개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섹터가 지금 몰렸어요. 지금 몰렸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 뭐 크라운 제과, 그다음에 한국 맥널티, 혜태 제과, 저 이제 뭐 커피, 그다음에 과자, 저것도 이제 밀가루 가격 상승, 뭐 커피 가격 상승, 뭐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IT는 잠시 동안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지난주도 뭐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IT 섹터는 그래서 반도체는 한미 정상회담 때 조금 그래도 기대를 했었지만 그게 안 나온 이유로 해서 미국 시장도 안 올라가는 것 같고 흘러내리게 되면 IT주가 제일 피해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던 흐름이라서 그래서 IT주가 빠지면 오히려 이런 대주산업이라든지 사료주라든지 뭐 가스주라든지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잡주들이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바뀌었으니까 매매를 할 때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급등명 중한 종목,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주산업인데요. 아까 이게 이제 2,400원에 21일 날에도 추천하고 27일 날에도 추천하고 뭐 어제 추천했는데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2,400원을 두긴 했지만 그보다 더 싸게 사면 더 큰 수익이 나겠죠.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고 차트가 바닥이고 이거 말고도 뭐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송홀딩스 차트 다 살아 있어요. 신송홀딩스라든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밀리면 다 해볼 만한 종목들이에요. 아까 있던 팜스토리도 이걸로 밀리면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튀어오르면 IT보다는 지금 움직임이 깔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 한대잖아요. 금리 인상 안 한대잖아요. 거기다 내일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가 높게 나오는데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더 안 좋은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 완벽한 박스권 장세로 돌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는 건 테마 장세가 될 텐데 거기서 수혜주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게 한국 맥널티, 커피, 행복 맥널티 이거 봐봐요. 바닥에 딱 급등하고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거지만 그리고 크라운 제과 근데 오늘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니까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이제 과자 관련주들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대한제당도 이거 작년 봄인가 여름인가 여기서 한번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지금은 되게 잘 가는데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없을 거예요. 이미 벌써 올라올 때 여기서 다 정리했겠죠. 근데 바닥에 딱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때가 맞아서 그래요. 때가 맞아서 어쨌든 지금은 IT sek터가 하여튼 축풍낙엽으로 엄청나게 빠지네요. 일단 IT 섹터가 지금 무지하게 빠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무지하게 빠지고 그리고 방산주도 많이 빠지네요. 방산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움직이는 섹터는 그나마 빨간색에 보이는 거는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과자 관련주하고 가스 관련주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쪽들 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단타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산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익 나는 사람들은 팔고 절반을 팔든 전량을 팔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어쨌든 절반을 팔았으면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단타가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건덕지가 많다. 이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대성산업으로 가겠습니다. 대성산업. 아침에 이미 시세를 한번 주다가 내려왔어요. 아침에 이미 저쪽이 벌써 움직이는 바람에 6.4%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GSE 차트를 보면서 공략을 하세요. 일단 4,2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 밀리면은 4,200원이 뭐예요? 4,1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좋은데 가격이 안 들어올까 봐 4,200원 정도 들어오면은 뭐 적당히 뭐 3% 먹고 단타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수 좋으면은 이렇게 대성에너지처럼 튀면은 전고점까지 튀면은 수익이 또 꽤 나올 수도 있고. 자, 대성에너지는 오늘 아침에 24%까지 폭등을 했죠.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둘 다 에너지 기업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뚫었고 그리고 GSE 얘는 아예 뚫고 있는 상태여서 얘가 제일 강한데 얘가 이렇게 강한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대성에너지도 뭐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성산업도 쫓아는 가겠죠. 조금은. 그래서 아직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4,2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주면은 GSA라든지 대성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튀면은 어느 정도 쫓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차트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뭐 LPG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 뭔가 이슈가 그런 쪽으로 뭐 하루 이틀 내에서는 뭐 지금도 이슈가 있어서 아침에 움직인 건지 확인 안 해봤는데 뭐 테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뭐 일단은 큰 시장의 흐름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히토리 관련주들, 이런 LPG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뭐 러시아 가스 또 틀어막고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면은 또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미리 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아직 덜 올라간 대성산업을 한번 매매로 관심을 두자.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몰렸어요. 몰렸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섹터가 많지 않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단타 치는 데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대성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성산업 만나봤습니다. 해당 종목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수가 4,200원 잡아주셨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의 표적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흐름 그리고 방송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더 생생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국 맥널티입니다. 또 아까 전에 오늘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이 커피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바닥을 기록하고 있나 싶었는데 어제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보여지면서 오늘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18%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블레스님 매수가는 좀 높은 상황이셔요. 이 6,800원에 7%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이 강력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 내 매수가에 닿지 않을까 그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한국 맥널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바닥에 있고요. 오늘 거래 실리고 장대 양봉에 참 모양이 이쁘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연속성이 나오면서 한 달 내내 올라가든 두 달 내내 올라가든 못 가도 2주 정도 올라오면서 뭐 8,000원 그리고 조정받으면 뭐 10,000원 잘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이상하게 종목들이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공개 방송하면서 시장이 이상하다. 뭐 종목들이 이틀 만에 움직이다 떨어지고 이틀 만에 움직이고 떨어지고 폭락은 없는데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래도 보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일 바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특징이 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반도체 섹터가 안 가겠다고 지금 조정이 세게 내려왔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일단은 실적 발표는 좋은 건 다 해놨죠.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 좋은 얘기는 이미 다 쏟아냈는데 미국 시장이 넘어가질 않는다. 그러면 조정을 염두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벌써 지금 2주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한 지가. 어쨌든 미국 시장이 뭐 실적들 어제도 뭐 애플 실적 좋다 그랬는데 그거 왜 안 넘어가냐고요. 폭등이 나와야지.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박스권을 가둬놓고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테마가 뭔가 바뀌든 어쨌든 테마주 장세가 되겠다라는 뜻을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ITS가 안 움직이는데 시장은 여전히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우상향의 정배열입니다. 그럼 섹터가 바뀌면 뭐 에너지 기업들이 움직이든 그래서 아까 에너지 얘기했던 거고 아니면 이런 원자재, 식료, 식품 이런 애들이 움직이든 뭔가 섹터가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가 실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다시 뭐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고 그냥 버티세요. 수익 날 때까지. 그래서 막 수익이 나면은 일단 7,000원 쪽에 다시 질문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서는 이게 어떻게 움직였다? 9,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과거의 흐름이었는데 그게 저도 맞다고 보고 그래서 9,000원, 10,000원 왜냐면 이슈가 계속적으로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식료품 가격주들도 안 먹을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는 될 것 같으니까 수익은 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실망치 말고 수익 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물린 거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되죠. 그렇죠?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고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음식업종 관련주들 지금 이슈되고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겁먹고 던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가 요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휴마시스고요. 휴마시스. 제가 2,900원에 30%인데 2,800원을 지지라인 손절가를 생각하고서는 매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2,800원에서 손절을 치는 게 맞는 건가 해서 자, 아니면 이거 네. 혹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사신 건가요? 아니요, 최근에 이유 없이 너무 과다 낙폭주라. 아, 많이 빠져서 단타로? 네, 네, 너무 뭐 많이 가능은 빠져. 하세요. 네. 네. 일단 2,800원이 지지가 되면, 그러니까 공략을 할 만은 네. 한데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또 지금 특징이 또 빠진 거는 또 계속 빠지고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만 계속 올라가고 하는 흐름들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상해요. 원래 이렇게 이 정도 빠졌으면은 당연히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한 1, 20%는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네.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2,800 매수 가격도 높지 않으니까 2,800원을 지지하면 보유가 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완전 말랐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들고 있는 애들이 지금 이게 떨어질 때마다 샀던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안 네. 던지고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폭락하는 이런 장대 음봉이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2,800원이 깨져도 저는 들고 있을 만하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근데 차트가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에서는 네. 박스권이고 뭐 우상향하는 차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또 올라오면은 한 3,600원이나 뭐 이런 데 또 걸렸다가 3,600원. 네. 네네. 왜냐면 전고점 여기 저항대에 걸렸던 네네. 자리니까 3,600원에서 뭐 4,000원인데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 4,000원만 가도요 36%나 올라가요. 그래서 쉽게는 안 올라갈 거고 네. 그냥 적당히 수익 나면은 파는 쪽으로 가시는 건 좋아 보이고 아직 바닥을 치는 시그널이 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하나 떠야 되는데 계속 네. 아직 조정 중에 있는 중이라서 움직임이 없는 거니까 양봉이 뜨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포기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봉이 뜨고 아, 그러면 올라가 네네.
양봉 떴으면 가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네네네. 만들어 놓고 다시 2,800원이 깨진다. 그때는 이제 도망 나와야죠. 근데 아직은 올라가는 시그널 자체가 아예 새싹도 안 나왔기 때문에 갖고 네. 있어도 돼요. 보유하고 있다가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 3,600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서부터 이제 저항대에 걸리겠죠. 왜냐면 밑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생기는 자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영 네, 전문가님 팬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어반 리튬이요. 어반 리튬. 예. 한때 핫했던 종목인데 이제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얼마에 사셨나요? 그것이 36,600원에 한 30% 정도. 36,600원에 30%. 네, 중간에 뭐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요? 떨어져가지고. 네? 중간에 추가 매수 같은 거는 안 하시고? 안 했습니다. 그래도 물리면은 이제 단가 낮추려고 많이도 추가 매수 하시는데 근데 가격을 봐도 추가 매수한 가격치가 예. 너무 높아서 한번 여쭤봤던 예. 거고 예.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많으니까 덜어내야 될 것인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비싸게 산 거 자체를 일단은 알고 계시죠? 예? 비싸게 산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지금 12,500원서부터 해서 한 달 내내 쭉 올라가고 예. 뭐 100%가 넘게 올라간 자리에서 쫓아 들어갔기 때문에 한 40% 올라간 자리에서 쫓아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통이 큰 건데 근데 어차피 다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으로 지금 나오기 위해서 대만을 자꾸 공략하려고 예. 하고 있고 미국은 예. 그걸 중국이 태평양을 못 나오게 하려고 계속 그 대륙에 가둬두려고 계속 막고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쟁을 본격적으로는 못 하겠고 그러면은 무기를 가지고는 이제 못 하니까 그걸 무기 대신에 히토류 갖다가 혹은 이런 리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슈는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슈는 또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받았는데 60일 라인에서 이게 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주는 척했다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단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로 안 움직이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한 느낌을 얘기하자면 리튬 관련주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주들이 다 폭등하고 다 급등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오늘의 특징주는 리튬 관련주인 뭐뭡니다 이렇게 떠들어댈 때 있죠. 예.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때요? 네. 또 지금 리튬 관련주도 겁이 급등하고 나가지고요. 올라간다고 여기저기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이럴 때에서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리튬 관련주도 이슈됐다 그러면은 또 중국에서 또 무슨 또 얘기 꺼내거나 아니면 뭐 대만 건들면 안 된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무슨 뭐 히토리움 아니면 뭐 니켈 뭐 리튬 다 잠궈버리겠다 수출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급등 확 하고 나올 때니까 그런 이슈를 이제 뭐 빨리 못 받아보면은 그냥 뭐 여기저기에서 리튬 관련주들 얘기를 딱 꺼내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갖고 계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가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뉴스를 탁 보다 보면 리튬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있죠. 그럼 이미 벌써 리튬 관련주들이 핫하게 이슈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서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샀다가 안 움직이면은 못 버티고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은 거래도 지금 계속 장기전으로 전문가님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가는데 그럼 20년 뒤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적으로 버티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슈가 중심에 있어요. 지금 거래량들도 지금 실려 있고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비인기 종목이 있고 인기 종목이 있고 모든 그 뭐 스포츠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슈가 그래도 중심에 있는 거라 또 움직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다 보면은 또 중국이 또 세계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또 뭔가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꺼낼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럴 때마다 이런 이제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가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뭐 기다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대성산업,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성산업 오늘의 매수가로는 4,2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4,21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어제 정말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장 초반에 좀 덜어내나 싶더니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 여전히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553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1,235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지금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장 초반부터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46% 하락하면서 그래도 2,500선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하락하면서 83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하고 1시간 반이 지나간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이 아직 60일선이 깨진 거는 아닙니다만 일단 조정이 이 정도도 지금 오고 있는 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 IT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국 시장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지난주에서 현금화 대응을 하고 테마주 위주로 해서 단기 매매를 해라.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요점이 있죠. 쫓아가지 말고 흔들 때, 그러니까 대주산업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애들 쫓아가지 말고 흔들 때 저점 매수하고,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내려올 때 매수를 하거나 아침에 강할 때 움직일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도 가스 관련주들 쫓아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발 때 사거나 이렇게 오늘 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 매매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미국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깔끔하게 넘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보면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뭐 깨질 거라고 확정적 지어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만약에 저점이 깨져서 떨어진다고 해도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불안한 거지 현금화 대응을 30% 50%하고 단타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두려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종목들 되게 많이 빠져요. 오늘 IT 섹터들 뭐 3에서 4% 빠진 애들 너무 많아요. 뭐 네페스, 뭐 테스 4.5%, 4.6%, 그러니까 4에서 뭐 5% 빠진 애들도 많이 보이고, 뭐 7%, 8% 빠진 애들도 종종 보이고, 하여튼 3, 4% 정도는 지금 오늘 다 떨어지고 있는 지금 IT 섹터들인데, 그래서 아마 IT 섹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체감이 엄청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죠. 미국 시장이 여기서 오르지 못하면, 그래서 못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오를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IT 섹터들 실적 좋을 때 넘어갔겠죠, 미국이. 근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로 해가지고 흔들 수도 있으니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기다리자. 그래서 테마주로 돌려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자. 그래서 테마주 매매한 사람들은 크게 안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0.48%밖에 안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고 위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탐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보면 바닥 권역에 있고 매수 가격을 밑에
박스권이라 그러죠. 박스권의 하단에 뒀기 때문에 이걸 분 차트로 돌려보면 더 쉽게 잘 보입니다. 30분 차트로 돌려놓으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2,400원을 얘기했지만 뭐 2,300원은 더 좋죠. 그래서 박스권 저점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이런 이슈 있는 종목은 뭐 세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하단에 30분 차트로 봤을 때에서 하단에 걸리는 저점, 고점을 뒀을 때에서 이렇게 하단 부분에 걸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했던 종목이지만 하단 부분에 걸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 4%, 5% 떨어지면은 걔네들은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반도체 안 가겠다고 지금 떨어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내일 CPI 지수 별로 안 좋다. 물가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파월 의장이 또 다음에서 또 금리 인상 또 하겠네. 뭐 이런 이제 우려감. 그동안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반도체였다면 이제 우려감으로 떨어지는 반도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그럼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계속 줄어들 거를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대했었잖아요. 계속 CPI 지수가 뭐 4.2니 4.1이니 뭐 4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언제는 뭐 3.5로 내려오지 언젠간 내려오겠지 했는데 올라간대요 다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다시 또 이제 또 우려감을 또 이제 표출하면서 또 IT 섹터들을 또 흔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IT주들이 미리 빠지는 거예요. 미국 시장 빠지기 전에. 어쨌든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테마주 장세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대주산업도 뭐 세노텍도 매수 가격에서 크게 밀리질 않고 잘 빠지지도 않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뭐 고려산업이든 한인산업은 오히려 플러스 권역에 있고 다른 애들도 뭐 크게 IT 섹터 빠지는 거에 비하면은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테마주들로 몰리고 있으니까 테마주 쪽으로 매매하는 게 당분간은 좀 안전해 보인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작년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막 쿵쿵쿵쿵 막 하락장으로 빠질 것 같으면 모든 종목들이 박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다 현금화해 놓고 그냥 종목들 박살날 때까지 그냥 쉬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테마가 그래도 움직여요. 그게 지금 작년하고 틀린 겁니다. 가스가 움직이든 뭐 히토류가 움직이든 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든 뭐 오늘 방산주 박살나지만 어쨌든 뭐가 움직이긴 움직여요. 테마가 지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움직이는 쪽을 단타를 해라. 또다시 얘기하지만 쫓아가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독사처럼 하이아나처럼 잘 째려보고 있다가 쫙 조정받으면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단타를 쳐야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마 주식 갖고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을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테마 찍어드렸잖아요. 테마주들. 그러니까 지금 지수 관련주들은 안 움직여요. 지수 관련 움직일 생각했으면 벌써 2,600 넘어갔겠죠.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현금화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진행하시면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종목별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특히나 개인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51,100원의 10%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세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뭐 태양광 섹터들 이쪽, 뭐 화학 섹터, 뭐 하여튼간 이것 몇 번 한번 상담했었던 것 같은데 반등 주면은 털고 나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하기도 전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4월 21일서부터 해서 낌새가 이상하다 그랬대, 시장 낌새가. 여기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언급을 했는데 강력하게 현금화하세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때가 금요일이었고요. 그다음에 4월 25일 화요일 이때서부터 24일인가 월요일인가 24일 25일인가 어쨌든 25일 화요일날 치고 화요일서부터 현금화하라고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면서 공개 방송에서도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점심 방송 그다음에 저녁에 공개 방송.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현금화하라, 현금화하라, 현금화하라. 수요일도 현금화하라, 현금화하라, 현금화하라. 그러니까 현금화를 했으면은 지금 그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현금화 안 했으니까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7조짜리 종목, 8조짜리 종목이에요. 지수 관련주죠. 얘가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서? 지수가 빠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물렸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 4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보유를 하실게요. 이거는 4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 빠질 거 생각을 하고 반등 주고, 그러니까 쪄있다가 다시 반등 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한 5만 원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길게 보세요. 길게. 한 3개월 정도 넉넉히 보면서 일단 4만 원까지 떨어져도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빠져나왔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조정받으면 4만 원 사면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있는데요. 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다 떨어지죠? 얘네도 IT예요. IT인데 약간 좀 테마성으로 강한 IT 섹터가 2차 전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빠지기를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 그룹주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의 LNF 좀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확 빠지면 단타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로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은 이렇게 외봉으로 확 죽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확 빠지면 또 급등 나와요. 근데 이거를 20만 원에 사면 참 좋겠는데 20만 원으로 내려오라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욕할 거고, 물론 20만 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일단 61선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27만 5천 원까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다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갑자기 얘네들이 뭐 발작이 걸려갖고 34만 원, 33만 원 올라오게 되면 파셔야 됩니다. 팔았다가 기다리면 61선이나 아니면은 여기 뭐 121선 뭐 이런 자리로 다시 밀리면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단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주도 잘 빠져나오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